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저는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이은지입니다. 먼저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별별 시네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해요. 별별 시네마는 인천의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시설에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상영한 후에는 지금처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거나 혹은 저와 같은 영화 큐레이터들이 영화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상영관을 현재 감상하고 계시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관 세 번째 상영작 거북이가 죽었다였는데요. 거북이가 죽었다의 게스트분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배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거북이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효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북이가 죽었다에서 미니 역할을 맡은 김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이가 죽었다에서 오주임 역할을 맡은 이슬이입니다. 네, 벌써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질문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관객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과 소감 올려주시면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전달 드리면서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신 세 분을 골라서 영화 관람권을 한 장씩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감독님, 배우님들도 긴장을 살짝 풀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오늘 온라인 GV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관객분들이 바로 앞에 나와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각자의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데요. 온라인 GV에 대한 소감 한 말씀씩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리 배우님부터. 온라인 GV를 사실 처음 해봐서 되게 생소하기도 한데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GV는 항상 볼 때도 그렇고 제가 할 때도 그렇고 떨리고 또 설레는데 오늘은 저도 처음 하는 온라인 GV라서 설렘보다 떨림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역시나 너무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해서 즐겁고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온라인은 처음은 아니지만 실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뭔가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건 같은데 약간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도 조금 있고 좀 이상한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좀 그런 상황. 재밌네요. 어딜 보실지 모르겠다면 저기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댓글 남겨주신 리레리레리님의 질문을 먼저 처음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신경을 기울여서 찍으신 씬이 어떤 씬인지 궁금하다고 감독님께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제일 신경을 모든 장면을 다 신경을 기울이긴 했는데, 사실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을 기울였던 부분은 원래 지금은 없는 엔딩 씬인데요. 그 엔딩 씬이 좀 임팩트가 있었으면 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썼었고, 좀 가장 넓은 앵글이었기 때문에 좀 통제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아쉽게도 편집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집에서. 네. 약간 이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영상의 색감이 되게 여러 가지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도 파란색 조명이 딱 쓰이잖아요.
감독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신 색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색감에 의미를 주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색감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가지고 간 색깔들이 좀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엔딩 장면은 조명을 파란색을 쓴 게 아니라 육교 자체에 이렇게 유리 같진 않았지만 약간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좀 파란 색깔, 약간 필터처럼 색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거를 조금 더 살리는 조명을 제가 조명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조명 감독님 역시 이게 색깔 자체가 해를 통과를 하면 이 파란색 필터를 통해서 파란색 공간이 돼서 그 장면은 이제 조명을 파란색을 쓴 건 아니었고, 그 부분은 로케를 다니면서 찾게 된 장소인데, 원래 뭐 파란색 그런 공간을 찾았던 건 아니고, 우연히 찾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로케 사진을 찍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장소가 굉장히 수족관 같은 이미지를 줬었고, 이 장소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여기서 찍고 싶었어서 거기서 찍게 되었던 거예요.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파란색이라고 느끼긴 했는데 또 수족관이라는 감독님 표현을 들으니까 이게 영화 제목이나 영화랑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SS님께서 배우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그게 뭘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저 먼저 할까요? 많은데 아까랑 생각이 약간 달라졌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그 마트에서 인정이가 이렇게 쏘아붙이는 활을 좀 이렇게 쏘아붙이는, 처음으로 뭔가 따다다다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지금 또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아까 전까지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가 엔딩 장면에 대해서 이제 인상이 깊었다 이런 얘기를 살짝 나눴었는데, 문득 딱 이걸 듣자마자 그때 그 이현 배우님의 표현과 표정과 그 약간 응어리진 막 감정들, 그런 것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완성본을 보면서 되게 좋다고 느꼈어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좋았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그럼 수리 배우님께서는 저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파란색의 그 수족관 같이 나온 장면이 원래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바뀐 게, 저는 오프닝 장면이요. 그 다 같이 이제 걸어오는데 인정의 얼굴만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있는, 그게 약간 영화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담고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네, 좋았습니다. 알아주시니 감사하네요. 진짜 오프닝 씬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인정이에 대한 이야기이고, 혼자 이제 많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인물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자 그 오프닝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네, 근데 그게 되게 저는 네, 되게 효과적으로 맞아. 그게 보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달이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오프닝에서부터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약간 프리뷰 같이 잘 보여준 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SS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 캐스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시다고 해요. 사실 진짜 오주임 역, 민희 역 둘 다 너무 잘 어울리시고, 또 주인공 이현 배우님께서도 너무 잘 어울리셨잖아요. 먼저 스리 배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얘기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재작년 맞죠? 재작년 겨울에 이제 미팅의 목적이라는 단편을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조명 감독으로 오셨었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 이제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먹다가 칼국수 먹는데 이제 갑자기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정준환 배우님. 네, 준환 배우님과 함께
그런 제의를 받고 또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시나리오도 너무 궁금하고 연락 주시라고 했는데 진짜로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시나리오 읽었는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서 또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같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 거북이가 죽었다의 촬영 감독님과 4년 전쯤에 작품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의 인연으로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런 캐릭터가 있고 이런 감독님과 이런 주연 배우님과 함께 하는 건데 혹시 시간이 되시냐, 괜찮으시냐. 근데 제가 이연 배우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상대 배우가 이연 배우님이라는 말 듣자마자 당장 한다고 앞구르기 하면서 가겠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캐스팅이 되었고 저도 역시나 대본을 받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명확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사실 원래 그 미니 역할 하시기로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지인이라고 하기 좀 다른 현장에서 만나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일정이 계속 변할 거잖아요.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에 일정을 맞추는데 그분이 일정이 안 되게 되시면서 되게 급하게 찾는 과정에서 되게 행운으로 저는 행운아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딱 맞는 캐릭터가 나타나 주셔가지고 처음에 대본 리딩 하면서 그 두 분의 그 케미를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 인경 배우님이 아닌 미니를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너무나 운명적이었네요. 그러면 혹시 주인공이신 이연 배우님은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되신 건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주연 배우도 원래 그러니까 그 재작년 겨울에 제가 이거를 제작 지원을 받기 전에 사비로 찍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주연 배우분도 이렇게 통해서 한 분을 정해놓고 원래 쓸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쓸 때는 아무도 없이 이미지가 없는 그냥 얼굴 없는 캐릭터로 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사랑받기가 어려운 약간 공감받을 수 없는 좀 예민한 상황의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뒤로 이제 배우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섭외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이미지는 맞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약간 고집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다른 이제 스태프들이랑 회의하고 나서 이제 여러 분들의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정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결정은 해놓고 이거 어떻게 섭외하지? 요분은 어떻게 섭외하지? 제가 엄청 팬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신기일전으로 DM을 이만큼 써서 다들 이만큼 쓰신다고는 들었는데 예, 이만큼 써서 보냈었는데 이제 정말 기적처럼 답변이 오셔가지고 진심이 통했군요. 그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거기 그 DM에도 썼던 건데 저는 이 캐릭터가 공감받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미움받지는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연 배우님은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꼭 해달라고 읍소를 드렸었죠. 너무 다 잘 어울렸어서 진짜 운명적인 배우님들과 영화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왜 거북이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또 영화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앞서서 다른 질문 몇 개를 더 하고 가면 조금 더 풍요롭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심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도 계기에 대해서 안 물어보셔서 제가 궁금했던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찍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찍게 된 계기는
일단 제가 직접 그 거북이를 키우다가 죽었고 그 죽은 거북이를 들고 밖으로 나온 하루가 있어요. 그 하루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루가 떠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그 수많은 감정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 몰려오는 감정들 중에 약간 부끄러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거북이가 부패한 그 상태로 가지고 다녔을 때 그 냄새가 났었는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가장 크게 날 거잖아요. 근데 어디 장소를 갈 때마다 그 냄새가 나니까 그 장소를 탓하게 됐어요. 이 장소 화장실 냄새 같은 게 났었는데 나프탈렌 냄새 이런 게 났었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지? 약간 이 장소들에 그렇게 탓을 하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저한테서 나는 냄새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동안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되지?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자격지심이 가득한 남 탓을 하는 인물, 아예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남 탓을 하는 인물이 나오면 조금 이거를 이제 풀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감독님의 원래 자전적 경험과 함께 탄생한 이야기군요. 네, 반성을 하면서 삶을 남 탓을 많이 했던 저의 삶을 반성을 하면서 약간 진짜 반성문을 쓰듯이 썼어요. 시나리오를. 반성문을 미니한테 쓰듯이. 혼나가면서 지금은 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찍고 나서 그걸 뺀 거예요, 대사를. 미니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네. 반성문을 쓰듯이 영화를 찍으셨다는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북이 의미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거북이가 좀 다방면으로 또 관객분들께서 해석하시는 지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을 들어버리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영화를 보시면서 거북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신 부분들을 채팅으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거북이의 의미, 거북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한번 다양한 시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정과 동일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북이와. 그래서 거북이한테는 또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이미지가 약간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이 거북이에 굉장히 자신과 동일시를 했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자기의 책임을 결국 남 탓만 계속 하다가 자기 책임을 하지 못해서 거북이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자격지심을 하면서 인정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상품 있나요? 이럴 수가.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동일시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시나리오를 보고 또 나중에 작품을 보면서 거북이가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처음부터 죽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오염된 물에 좀 관리를 해주지 않은 물에서 계속 살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자체가 시름시름 알아져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지다가 없어지다가 결국은 아예 없어지는. 근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때가 가장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때잖아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남과 자꾸 비교를 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남은 그 부산물들이 결국 이제 악취를 일으키는 거여서 저는 그래서 거북이가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너무 여기서 좋은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와가지고 사실은 여기 저는 이제 거북이보다 원래 냄새가 이거는 주가 되는 내용이긴 했어요. 그래서 영문 제목도 악취의 원인이라는 걸로 그냥 직접적으로 쓴 것 같고 거북이가 죽었다라는 사건이 일단 들어오는 거는 보여지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징적인 것들도 다 맞고 아까 이제 오진님이 아니라 오진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그 뒤에 단계가 이제 썩잖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관리를 못해서 썩게 됐을 때 그 아까 내재됐을 때 냄새 그 악취가 사실은 이 고임 악취거든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상태. 물은 멈추면 썩게 되고 그게 결국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날렸던 엔딩에서 거북이를 결국 버리게 되는데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버린다 안 버린다가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 버리냐? 버리면 너무 나쁜 애 같다.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했는데 저는 그 냄새를 없앰으로써 새로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답이 정답입니다. 황정숙님 같네요. 상품은 없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경민님께서 네네. 오주인님 너무 예뻐요. 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이어서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면 인정에게 거북이가 어떤 의미였을지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의미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인정이만 모르는 네. 인정이만 모르는 거북이. 네네네네. 제가 너무 동의를 구했나요? 한 번 더 확인하면. 그러면 위에 이제 조의 피님께서 왜 거북이였는지 또 그 마음을 표현하실 때 왜 거북이로 그 장치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북이를 키우다가 죽게 되었고 저 때문에 죽게 됐고 그게 거북이여서 저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재 하나하나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저도 이 고민에 한번 빠졌어요. 냄새로 시작은 했지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고민 없이 거북이로 쭉 쓰다가 근데 이건 거북이여야만 하나? 이 생각을 한번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북이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거북이는 파충류고 이제 포유류가 따로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 햄스터. 근데 일단 파충류와 포유류의 그 차이점이 스킨십을 하면서 키우는 동물이냐? 뭐 뱀이나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는 있지만 스킨십을 하면서 감정을 교류를 하는 그런 생물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거북이로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게 인정이가 이 어떤 이 생명체를 키우고 이 생명체가 죽었을 때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너무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너무 슬퍼하게 되면 이제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을 거고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북이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약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동물이지만 막상 또 키워보면 어느 정도 온도와 이제 이런 거 맞춰주면 진짜 손 안 가고 키울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유대감이 좀 덜 생겼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북이가 죽었을 당시에는 그 슬픔과 충격이 없다가 이 부패한 거를 자기가 나중에 직접 확인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좀 밀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이 동물도 생명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거북이는 또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교육용으로 쓰다가 엄마들이 이제 처리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그게 좀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반드시 거북이여야만 했네요. 이 영화에는. 내가 꼭 키워야지 하고 가지 네. 않더라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햇빛이 좋아님께서 오주임은 인정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인물로서 등장을 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물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오주임은 그런 자격지심이 없는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있었는데 그걸 거쳐서 오주임이 지금의 오주임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스리 배우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오주임을
저와 동일시를 했어요. 우선 동일시를 하고 나의 경우는 어땠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도 굉장히 자격지심 때문에 작아졌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저 자신을 굉장히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치게 했던 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주임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로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빠지게 되는 거지만 거기에서 내가 자격지심이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나오게 되는 것도 결국 자기 몫이거든요. 그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우주임도 너무 그렇게 지금 네가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거야 라는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보다는 얘가 잘할 수 있는 거, 너의 장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네, 저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감독님이 어떻게 쓰셨을지? 저도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꾸 묻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진짜 분명히 오주임도 이런 시기가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잘 아니까 너만큼은 여기 이 시기를 좀 잘 좀 건넜으면 더 빨리 지름길이 있다를 알려줬으면 좋겠는, 안타까워했었으면 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사실은 이 오주임의 시선으로 사실 인정이를 모든 보시는 분들이 다 느껴줬으면 했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주임은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내에서는 사실 인정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주임은 그런 시간을 겪어왔고 그리고 겪어서 지나온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이제 만족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가 이제는 좀 더 한 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좀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남이기 때문에 이걸 100% 데리고 가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이제 둘 다 그만두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이야기? 네,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한 게 아닐까. 네. 멋진 어른이야. 멋진 너무 어른이네요. 멋지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져. 고마워요. 리레리레리님께서도 배우님들의 연기와 그 심리가 반영된 앵글과 컷 사운드 같은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들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네, 스리 배우님과 인경 배우님께서 작품을 선정하실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작품을 선정할 때, 선택할 때, 네, 떠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 가장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는 캐릭터여야만 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캐릭터가 이렇게 행동함에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줘서 관객들이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게 분명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자극적이거나 표현적인 걸로만 이렇게 소모적인 걸로만 이렇게 캐릭터를 사용한다? 근데 그게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그럼 저는 일단 제의는 감사하지만 좀 고사하게 되는 편이고 그리고 감독님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물론 그거를 처음에 미팅할 때부터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미팅할 때 항상 감독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요. 감독님 근데 저는 되게 귀찮게 하는 배우라고 저거 질문을 진짜 많이 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귀찮게 해요. 감독님께도 괜찮던데? 감독님은 그러고요. 어머. 저는 그게 귀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열번씩 올 줄 알았어. 어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막 이제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해요. 정리를 막 두세 페이지를 해서 뭐 캐릭터의 MBTI 같은 것까지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보내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제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접목을 다 하고, 그러고 그 다음 챕터는 이제 만나서 리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녹음을 해요, 저 혼자. 이 배우 이 캐릭터의 톤이 어떨지 녹음을 해서 감독님께도 한 세네 개를 보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톤을 좀 잘 잡고 싶어서, 왜냐면 준비를 많이 해가야 제가 또 현장에서 안 떨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귀찮게 하고 그런 편이라, 이 질문과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으로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감독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미니가 NFJ였다고 분석하셨던 것 같아. 맞아요. 오, 기억하시네요. ENFJ 다시 A. 뒤에 T가 아니라 다시 A에. 그걸 기억하세요. 되게 타인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잔다르크 형.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였어요. 맞아. 기억났어. 그때 저는 사실 좀 촬영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저는 사실 주인공에만 좀 많이 집중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앵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보내주시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내가 좀 어느 정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 작업인데 다 떠맡긴 것 같은. 아니요. 많이 공부했어요, 저는 그 뒤로. 근데 그거 제가 보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감독님이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코멘트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한글 파일에 또 옆에다 죄책감에. 쓰셔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저의 죄책감을 빨간색으로 보내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궁서체로 쓰려다가 무서워할 것 같아가지고. 스리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멋지게 하시는지. 저는 일단 작품 선정할 때 어떤 이야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집요하게 조금 시나리오를 볼 수 있냐고 요구를 하는 편이고, 네,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에도. 왜냐면 사실 부분적으로 받게 되면 그 인물이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우리가 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감독님의 생각과 딱 맞게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더 인물에 적합하게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어떤 이야기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맡은 분량이 굉장히 뭐 적고 그래도 일단 이야기가 좋고, 제가 그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분량과 상관없이 저는 하는 편이라서, 네, 일단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야기 속 등장인물로 연기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배우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리버풀님께서 좋은 영화 잘 보았다고 일단 말씀해 주시면서, 프레임 안에서 캐릭터성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회사 동료로서 인정을 대할 때와 인정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인정을 마주할 때 연기력으로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했을지에 대해 두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하시다고 해요. 회사 동료 오주임으로서 각 두 배우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각 오주임으로서 인정을 대할 때, 그리고 인정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니로 인정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인정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제 연기를 하셨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 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인정이는 스스로가 편견에 쌓여있는 인물이잖아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편견에 쌓여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미니는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처음에 이 대본을 보면서도 정말 있는 그대로 연배우랑 이제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고등학교 때 같이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를 나눴고, 그때 당시에도 미니는
학교 성적은 되게 좋은데 디자인에 대한 감이나 이런 건 인정이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인정이는 이런 걸 정말 잘하는 친구구나. 그냥 그걸 곧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친구의 장점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두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바라볼 때도 나는 편견 없이 이 친구는 지금도 능력이 있고 디자인을 너무 잘하는 친구고 또 뭐 보조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실무 경험을 조금씩 쌓아나가고 있는 친구니까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세상을 좀 더 잘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미니를. 네. 잘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스리 배우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과도 굉장히 겹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인경이가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편견을 많이 안 가지고 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왜냐면 대사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애정이 묻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 회식이 끝나고 시간을 더 내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애정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식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굉장히 집에 빨리 가거든요. 마지막이니까. 네, 굉장히 뭐 빨리 가서 그래서 이렇게 남아서 다시 얘기까지 한다는 건 굉장한 애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정이한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로도 인정이는 일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이 그만큼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할 뿐이지, 인정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저는 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도 존중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일을 못하는 후배였다. 일을 못하는데 이렇게 자격지심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맨날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였다. 그랬다면 과연 오주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사실 이게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이제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오주임이 왜 남아서 이야기까지 했느냐는 회식 자리에서도 보여지듯이 인정이는 일은 참 잘하는데 주변에서의 그런 차별들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인정이 혼자 엄청 많이 느낀 거고 오주임도 아마 그거를 눈치를 챘을 거고 그게 회식 자리까지도 이어졌는데 그게 마지막 자리인 거고 이때 아니면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더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했던 것 오주임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쨌든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은연중에 회사 사람들이 인정이를 조금 멀리하고 인정이도 은연중에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일만 해도 돼요. 일하는 곳에서 사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도 없는데 그걸 또 인정이는 힘들어 하거든요. 그걸 그냥 그래 난 일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게 다 속상해요. 그랬기 때문에 오주임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거 있었어요. 이제 평소에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회식 자리처럼 틱틱대진 않았겠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으로 대했으니까 거리감이 계속 생기는 건데 그때 대본 리딩 할 때 이현 배우님이 그걸 물어봤었어요. 이 회식 자리에서 화낸 걸 티를 낼까요 말까요? 그런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내야 되는지 내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약간 티를 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얘기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모습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만큼은 그게 약간 극대화된 평소의 모습들, 회사에서의 모습들. 되게 오주임도 잠깐 등장하는 캐릭터지만 또 인정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고 미니도 굉장히 인정을 어쨌든 아끼는 친구로서 두 분 다 인정을 아끼는 캐릭터의 배우님들이 여기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려서요. 일단은 올라온 질문들을 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 추후 지금 이 이후의 질문은 조금
시간상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또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썸니아님께서 영화 내에서 거북이가 죽고 난 뒤로 삐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음향을 특별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정이의 감정을 더 깊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을까요? 네, 이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단계부터 계속 사운드 감독님 얘기를 한 부분이고, 이 삐 소리라는 거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세상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조금 더 드러내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삐 소리를 좀 더 넣게 됐어요. 이명 소리라고 하죠. 맞아요. 약간 스트레스가 또 강하게 받았을 때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예민한 상태에 이제 이런 오감들이 열리니까 이제 냄새도 맡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정이의 마음을 괜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또 소리와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퉁구리님께서 구급차 소리가 거북이 죽었을 때랑 마지막 씬에서 두 번 나오는 것 같다고 느끼셨대요. 혹시 그게 의도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되게 예리하신 분이시네요. 관계자신가? 이거는 진짜 제가 사운드 감독님한테 따로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사실 거북이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그 거북이가 이제 한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 가만히 서 있는 장면에서 그쪽 부분이 이제 베란다 창문 쪽이에요. 창문 쪽에서 그 소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이 눈 시선이 이쪽으로 가게끔. 그런데 이제 그 사이렌 소리를 넣은 이유는 거북이 상태. 거북이 위험하다. 거북이가 지금 죽어가요. 인정이는 면접 준비 때문에 바쁘고 거북이가 죽어가요. 그걸 넣고 싶었고 이 씬에서 넣고 싶었고, 그 소리는 이제 바깥에서 들려왔으면 좋겠어서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상영관 상영관에 가면 이제 그게 왼쪽 이렇게 들릴 텐데 방향이 그쪽에서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응급 그 사이렌 소리도 이제 그거는 진짜 이제 인정이가 느끼는 소리. 인정이가 갑자기 이제 삐 원래 그걸 그 가게에서 느끼고 하다가 그 육교 위에서는 좀 주변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본인이 진짜 느끼는 위급함 이런 거를 좀 진짜 예리하시네요, 관객님께서. 관계자신 것 같아요. 잘 찾아보세요. 누구시지? 스파이가 있으셨는지. 또 이제 같은 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퉁구리님께서 중간중간에 소인정이 덜렁거리는 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 인정이가 인정받지 못하고 떠도는 것과 이제 덜렁거리는 게 연관성 있게 연출을 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아, 덜렁거리는 거? 네네네네. 일단 이 부분도 원래 이제 그 인정이의 캐릭터가 좀 이제 많이 부딪히고 다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거를 아마 제가 전달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덜렁거린다는 게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막 흘리고 이제 맞아요. 약간 좀 네네네. 약간 좀 신중하지 않은 성격.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사고뭉치는 네. 아니지만 이렇게 반찬을 흘리고 이런 것처럼 네네네네. 떠도는 것 같은 연관성. 뭐 그것까지 제가 막 생각을 한 건 아닌데 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나만 생각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섬세하지 않은 그 상태일 수 있으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좀 시선이 이렇게 하나로만 되는. 또 인정이 이제 영화에서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친구가 대학생인 걸 보면 아직 어린 친구라서 또 그런 면들이 영화에서도 맞아요.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효피님께서 촬영할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지임님 너무 예쁘시대요. 제가 사람 심어놓은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친구인 것 같은데. 네. 기억에 에피소드. 남는 네. 저는 그거 에피소드? 벤치 했던.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사실 새벽에 생각보다 해가 굉장히 빨리 떠요. 그리고 이게 해가 뜨려고 하면 소리가 바뀌어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진짜 이게 갑자기 그 공기가 굉장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약간 그 앞에 씬에서 이제 조금 딜레이가 돼서 넘어온 상태여서 저희가 벤치 씬을 거의 마지막 촬영 완전 촬영의 마지막이었어요. 네. 야외 그래가지고 씬.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희 잘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때 막 떴어. 약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막 장비 같은 것도 맞아요. 그렇고 소리. 조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랬는데 일단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해서 되게 좀 급하게 많이 서둘렀던 기억이 많이 나고 그리고 아저씨. 어떤 아저씨께서 되게 진짜 완전 새벽 막 밤이었거든요. 근데 막 오셔가지고 그 앞에 이제 벤치가 있고 네. 벤치 앞에 그 엄청 넓은 산책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부터 제작부에서 막았는데 좀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이분이 약간 궁금하셨던 건지 마음이 상하셨던 건지 굳이 그 벤치 뒤로 지나가셔서 저희가 컷을 할 수밖에 없었죠. 찔러네요, 진짜. 편집본을 보면 너무 네. 웃기긴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뒤로 지나가셔가지고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 네.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설마 절로 가실까? 근데 너무 당당하게. 영화에 너무 나오시고 싶으셨나 보다. 저는 되게 또 기억이 많이 나는 게 저희가 인천이었잖아요. 근데 그 인천에 되게 오토바이를 밤에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붕붕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네. 되게 많이 힘들었죠. 네. 아, 이게 외부 환경들에서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았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H님께서 인정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걸까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다른 에피소드를 또 겪어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와 같이 반응하고 생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이전에 인정이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캐릭터를 구성을 하셨던 건지. 이게 사실 많은 부분이 시나리오 단계부터 많이 쳐내지고 대사들에서 많이 빠진 부분이 좀 비어서 사실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생긴 건데 구멍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서 설정을 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디자인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네. 공부보다 디자인을 더 잘했고 그 디자인이라는 건 되게 실용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성격이 둥글둥글했던 친구였는데 일단 그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 이혼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미니 대화에서 많이 천해졌는데 이혼을 하시고 그때부터 약간 이제 본인의 선택으로 사실은 대학을 가지 않고 나는 바로 일을 해야지 엄마랑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시작이 돼서 이 친구는 본인이 선택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결과들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부모를 탓하게 되고 사회를 탓하게 되고 이게 회사를 일찍 들어가서 그런 귀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해로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학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그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런 데에서 오는 본인만이 느끼는 그 세세한 것들이 쌓여서 한 3년 정도 쌓여서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됐다고 저는 잡았었거든요. 설정을. 그러기 때문에 면접에서조차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게 예민해져 있다. 네, SH님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잘 또 파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그 감상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또 썸니아님께서는 인정이가 장소마다 죽은 거북이를 들고 다니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햇빛이 좋아님께서도 영화랑 GV 둘 다 잘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양지수님과 리레리레리님께서도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일단 양지수님께서 배우님들과 감독님의 향후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질문해주시고 감상 남겨주신 세 분을 선정을 한 이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진행. 네 여기 안 하고 한번 여기서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그분 통그리 네. 예리하셨던 관계자분.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잠깐 이제 골라주실 동안 저는 또 별별 시네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온라인 상영관은 2주마다 매주 수요일 7시에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에서 지금처럼 상영 후에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도서관과 같은 시설에서도 영화 상영 진행할 예정이고, 플레이스 이너프와 같은 카페에서도 기획 상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위원회 홈페이지나 SNS에 들르셔서 많이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르셨나요? 네, 발표를. 저는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쁘다고 해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었지만 왠지 제 친구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면 어떡할래? 그럼 아니면 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네, 아니시면 정말 죄송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소정에 네, 그리고 저는 햇빛이 좋아? 그분께서 네, 우주임님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해주셔서 감사해서 네, 그분께 저는 리버풀님이 그 캐릭터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봤을 때 회사 동료로서 인정을 대할 때, 그리고 인정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인정을 마주할 때에 어떤 생각을 두고 연기했는지 그런 걸 여쭤봐 주셔서 리버풀님. 다들 세 분 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퉁그리님. 하긴 했는데. 네네네. 확실하게 발표를. 저 풍구리님. 예리한 질문을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근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몰래 넣었는데 그걸 알아주셨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너무 축하드리고 영화 관람권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 배우님들의 차기작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네. 저는 지금 촬영 준비 중인 작품이 하나 있고 7월 아직 날짜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신기한 인연으로 저번에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분을 같이 만나서 또 하게 되어서 많이 재밌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얘기 중인 작품들은 있는데 아직 완전 확정된 게 아니어서 그것들은 확정이 되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작품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촬영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감독님께서 또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덥석 잡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되게 통통 튀는 내용의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9월쯤에. 그거 외에도 이것저것 열심히 사부작 하면서 잘 살고 열심히 잘 살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같이 만나겠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수업 하나를 듣고 있는데 슈퍼에이트라고 그 인천에서 하는 백승희 감독님 그 지휘하에 하는 거기에서 아마 9월, 11월 사이로 촬영을 하나 할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즐기면서 영화 하나를 단편을 한번 찍어보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세 분 SNS를 하시면 다른 관객분들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찾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화 보여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